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디자인 쪽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예요.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싶기도 하지만 저처럼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개발 쪽 프리랜서라서 둘이 팀으로 일하면서 꽤 실력도 많이 쌓고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러나 워낙 성격이 맞지 않았던 탓에 5년간 지지고 볶으면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최소 1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끝끝내 이별을 하는 순간이 왔고 저는 2번 다시 저와 이렇게까지 싸우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죠.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연하남과 불같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2살 연하인 그는 서글서글한 인상에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웃을 때 예뻐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심한 듯 전부 명품을 걸치고 있었고 작은 소품 하나까지 감각 있었답니다. 저에게 부끄러운 듯 사귀자고 말하던 날에는 명품 팔찌까지 선물해줬어요. 전 남친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모아야 나중에 노후에 잘 산다며 저에게 명품을 한 번도 선물해주지 않았던 터라 더더욱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6개월간 연애를 하던 어느 날 그는 저에게 민트색 박스에 담긴 반지를 내밀며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러자고 답했고 일사천리로 양가 인사는 물론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요즘 집을 구하는 게 어려운 터라 미리 혼인신고부터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자고 했는데요. 자꾸만 남자친구가 일을 미루면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좋지 않냐면서 우선 여기서 함께 살면서 돈을 모으자고 했어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놀다가 집 정리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어떤 종이가 하나 청소기에 붙어서 빠지질 않는 겁니다. 종이를 빼다 내용을 봤더니 남자친구 이름이 적힌 이혼 서류였어요. 심지어 남자친구 이름과 도장은 찍혀 있는데 상대방은 서명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너무 놀라 손이 벌벌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한참을 그러고 있자 설거지를 마친 남자친구가 제게 와서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던 저는 제가 발견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니 이게 사실이라는 걸 더욱 확신할 수 있었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바람을 펴놓고 그게 걸리자 잠수를 타고 없어져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면서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속일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인 척하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지라 내심 어느 정도 믿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를 듣고 결사반대하셨지만 제가 너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정리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3달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상대방을 찾지 못했다는 말만 돌아올 뿐 제대로 그의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상간녀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내분이 저에게 상간녀로 소송을 했고 위자료를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혼할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만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제 짐을 가지러 집에 갔던 것 외에는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위자료까지 내야 한다니 정말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내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터라 피해자인데도 주눅이 들고 눈도 못 마주치겠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정말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분은 너무 황당해하면서 자기가 바람을 피고 잠수를 탔다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바람을 피고 잠수를 탄 건 아내분이 아니라 본인 이야기였고, 그렇게 잠수를 탄 이후에 저를 만나서 또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였어요. 잠수를 타면서 딸랑 이혼 서류 하나 우편으로 보내놓으니 아내분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흥신소에서 남편이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까지 조사한 이후에 소송을 걸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에 사업을 했던 건 맞지만 아내 돈으로 했고 파산까지 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사준 명품과 반지를 보여주며 이런 걸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너무 혼란스럽다고 했어요. 아내분은 픽 하고 웃으면서 그거 다 비단이면 사기친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알바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서 물주 같은 분을 만나고 있거나 그럴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 아내분은 솔직히 저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몰랐다는 게 정말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자기처럼 엮이지 않은 게 어디냐고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씩씩대면서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대뜸 아내분에게 울먹울먹거리면서 다가가 앉더군요. 솔직히 아내분도 저도 뭐 저런 놈이 있나 싶었어요. 아내분에게 제가 자기를 등쳐먹으려고 했다. 유부남인 걸로 아내에게 알리겠다.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약을 팔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 변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내분도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이미 조사 다 했다 하니 오해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이 똥차 가고 폐차가 온 셈이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남자와 엮이게 되었나 싶었고요. 아내분은 저에게 위자료 소송 취하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고, 2번 다신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그 남자는 아내 옆에서 징징대고 있었고요. 너무 다이나믹한 나날을 보냈더니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빈자리도 생각보다 컸고요. 그때는 제가 2번 다시 사랑을 하지 못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누가 그랬었죠. 지금은 알콩달콩한 사랑을 하고 있으니 저같이 황당한 일을 겪더라도 더 좋은 앞날만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